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비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플루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 상황이라는 이런 새로운 교육 상황에서 사실은 교사들도 아이들도 참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한 교실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집에서 혼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어떤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기입니다. 사실 교실에서 왁자지껄 막 신나게 놀면서 활발하게 공부하던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사도 아이들도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첫 번째로 음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차분하고 따뜻한 음악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음악을 틀어주고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모니터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교실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이 모니터라는 필터 하나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수업 상황일수록 더 친절하고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아이들이 가끔 너무 쑥스러운 나머지, 부끄러운 나머지 이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화면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거나 좀 이렇게 다른 곳을 본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 딱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막 화면을 막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논다거나 막 이마만 비춰주니까 처음에는 딱 그것만 보고 약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몇몇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게 너무 쑥스럽고 이런 온라인 상황이 너무 좀 어색해서 얼굴을 보여주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우리 중요한 수업에 대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채팅 기능을 건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채팅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 채팅을 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껴가지고 막 아무데나 채팅을 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채팅을 언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요. 채팅 기능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수업 분위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의 비공개 채팅을 활성해 놓은 건 좀 결국 적합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비활성화해 놓을 때 아이들이 수업하고 진짜 관련 있는 내용만 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은 선생님께 비공개 채팅 또는 전체에게 할 수 있는 채팅 이 정도로만 활성화를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좋았습니다. 또한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동안 수업에 있었던 기록들이 자동 저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채팅한 것들이 항상 수업을 마치고 나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걸 정말 에티켓을 지켜서 적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고 교사 또한 그 내용을 이제 누적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채팅을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언제 할 거고 언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나 채팅방 사용에 있어서의 예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하고 관련 없는 내용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전체 공개 채팅으로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쓰는 것도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수업에 방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팅은 꼭 수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에티켓을 지켜서 꼭 해야 될 때만 해야 됩니다. 라고 채팅방 사용의 예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안내를 합니다. 다음 3단계, 구체적으로 채팅을 언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채팅에 적어주세요. 하면 이제 그때 적을 수 있는 거죠. 또는 퀴즈를 풀 때 그거에 대한 정답을 같이 써볼 때 등등과 같이 수업하고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채팅을 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이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선생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럴 때 막 대놓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럴 땐 선생님한테 비공개 채팅 선생님 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팅을 언제 사용해야 되고 이 예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기 초에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적절한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화면을 이용한 줌 놀이로 화면에 익숙해지게 하기입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을 그동안 해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들이 화면을 끄는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또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아이들이 화면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좀 쑥스러운 나머지 카메라를 위로 놓는다든지 이마만 보인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이용한 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차차 화면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는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화면을 켜고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화면을 끄는 놀이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 봄인 친구들은 모두 화면을 켜주시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화면을 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봄인 친구들이 화면을 켰잖아요. 그럼 네,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서로 화면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단계는요. 모두가 이름 부르기 놀이라든지 또는 투명공 놀이 등을 이용해서요. 화면을 켜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너무 인원수가 많다면 여학생 팀, 남학생 팀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여학생 팀이 먼저 한다면 남학생 친구들은 잠시 화면을 꺼놓고 여학생들은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서로 투명공을 던지거나 이름 부르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바꿔서 남학생이 할 동안 여학생들은 또 끄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놀이를 몇 번 하다 보면요. 정말 아이들이 화면에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온라인 수업에서의 경청 약속 정하기입니다. 저희가 등교 수업에서도 경청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업과 관계 맺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도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청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단계로는 등교 수업에서 경청 활동을 하고 경청 약속을 먼저 정해봅니다. 먼저 경험을 하고 나면 나중에 더 쉽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단계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 경청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경청에 대해서 역할극도 하고 경청 약속도 잘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듣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잘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3단계, 실시간 온라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청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미 등교 상황에서 같이 이 활동을 하고 약속을 정해보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찾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온라인 상황에서 내가 잘 듣는 걸 표현을 하려면 우선 화면을 켜고 있어요. 네, 좋아요. 화면 켜고 있기. 그 다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는 끄덕끄덕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채팅 약속 잘 지켜요 등등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지 확인을 거친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 경청 약속 이제 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4단계에서 경청 약속 표로 만들고 그 다음 5단계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명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라는 것을 화면 공유를 하고 주석 기능 활용해서 구석에다 자기 이름 모두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 모두 다 동의한 우리 반만의 실시간 온라인 경청 약속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걸 이제 캡처해 둡니다. 그리고 5단계 마지막에서는 매번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할 때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지켜야 될 우리의 경청 약속 여기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었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 수업에서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고 매번 보여주고 잘 지켜보고 하는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고 친구들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실시간 수업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비결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들 정말 고민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요. 정말 힘내시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